오늘은 충북지사와 교육감, 세종시장, 세종시 교육감, 단양군수의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충북지사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노영민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보 성향 김병호 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윤건영 후보의 맞대결 구도인 충북교육감 선거는 김병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충북의 지방선거 판세는 국민의힘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막판 결집력과 세대별 투표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읍면동 154곳에 사전투표소 설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CJB 청주방송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 세종시장과 세종시 교육감, 단양군수 등 5곳입니다. 먼저 3선 연임을 마치는 이시종 지사의 뒤를 이을 충북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을 역임한 김영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노영민 후보 36.6%, 김영환 후보 47.7%로 김 후보가 11.1%포인트 차,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노 후보가 40대에서 지지율이 앞섰지만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대부분 김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노 후보가 화이트 칼라층인 사무, 관리, 전문직의 지지가 높았고 김 후보는 농림어업과 자영업, 기능직, 가정주부의 지지가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는 긍정이 66.5%로 부정평가 27.4%를 압도했습니다. 지지 정당은 국민의힘 47.3%, 민주당 32.3%, 정의당 3.5%의 순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3.8%로 부정평가 38.7%보다 높았습니다. 투표 의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81.1%, 아마 투표할 것이다 11.8%로 92.8%가 투표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 닷새간 만 18세 이상 충북도민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3%포인트입니다. 충북도지사 여론조사 결과는 충북도 내 11개 선거구 조사를 합산해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우 후보와 청주교대 총장을 지낸 윤건영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1대1로 대결하는 구도이다 보니 중도층 표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충북교육감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진보 성향 김병우 후보와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된 윤건영 후보의 맞대결 구도입니다. 김병우 후보가 40.2%의 지지율로 36.6%인 윤건영 후보를 3.6%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에선 김병우 후보의 지지율이 윤건영 후보보다 높았고 60대 이상에선 윤건영 후보가 김병우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는 청주와 충주 등 7개 지역에서 김병우 후보 지지율이 높았고 윤건영 후보는 보은과 영동, 진천, 단양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직업별로는 기능 노무직과 사무, 관리직, 전문직, 자유직, 학생에서 김 후보의 지지세가, 농림, 임업, 어업과 자영업, 가정주부에선 윤 후보의 지지세가 각각 더 높았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 성향은 윤 후보를, 진보 성향은 김 후보를 각각 더 많이 지지했는데 중도 성향의 지지율에서 김 후보가 윤 후보를 7.9%포인트 차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감 후보에 대한 CJB 여론조사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충북 유권자 5,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3%포인트입니다.
충북교육감 여론조사 결과는 충북 도내 11개 선거구 조사를 합산해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단양 군수 선거는 공직자 출신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가운데 당내 경선에서 현직 군수를 꺾은 국민의힘 김문군 후보가 오차 범위 박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군수의 경선 탈락으로 무주공산이 된 단양 군수 선거. 단양군 기획감사실장과 단양 군의원을 역임한 민주당 김동진 후보. 단양 부군수, 충청북도 농정국장 등을 지낸 국민의힘 김문군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김동진 후보 36.9, 김문군 후보 53.9%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 밖에서 김문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하고 김문군 후보가 전 연령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21.9, 국민의힘 61.8, 정의당 3.3%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도 10.9%를 차지했습니다. 후보 선택의 기준은 인성, 정책과 공약, 정당, 경력 순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67.3%로 부정평가 24.5%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방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예상은 긍정적 답변이 78.2%로 나왔습니다. 단양군수 후보에 대한 CJB 여론조사는 23일과 24일 이틀간 단양군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북의 전체적인 선거 판세입니다. 충북도지사와 11개 시장 군수 선거에 대한 CJB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후 치러진 4년 전 7회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웃었습니다. 민주당 이시종 지사는 무난히 3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기초단체장도 민주당이 7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청주와 제천시장, 중부 4개 군을 휩쓸었을 뿐 아니라 옥천군에도 민주당 깃발을 꽂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충주시장과 단양, 보은과 영동 군수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충북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CJB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우세 지역은 제천시장과 진천, 음성, 옥천 군수 등 4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주와 충주시장, 단양, 괴산, 보은, 영동 군수 등 6개로 민주당보다 많았습니다. 증평 군수는 CJB 여론조사상 충북의 유일한 경합 지역입니다. 도지사 선거도 김영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돼 충북은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강세로 분석됩니다. 대선의 영향이 아직까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 지역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금 호의적이고 그리고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새 정부 출범 컨벤션 효과에 고전 중인 민주당은 지역 일꾼론이나 정책 이슈 부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중원의 승자는 지지층의 막판 결집력과 세대별 투표율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이번에는 세종시장과 세종시 교육감입니다. 국민의힘 최민우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이춘희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선 최교진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5대 행복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민우 후보 간 양자 대결입니다. 이춘희 후보는 41.7%, 최민우 후보는 44.8%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춘희 후보는 진보 성향이 강한 동지역에서, 최민우 후보는 보수 성향 표심이 높은 읍면 지역에서 상대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30, 40대에선 이춘희 후보가 앞섰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최민우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차기 세종시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과제에선 집값 안정과 교통 문제 해결이 각각 25.7%, 25.2%로 조사됐고 일자리 확대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은 41.3%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선 최규진 후보가 상대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름이나 무응답은 22.3%에 달했습니다. CJB 여론조사는 지난 23일에서 24일 양일간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제천시장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법정 토론회가 오늘 CJB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가 조금 전 끝났는데 상대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열띤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이상천 후보와 전 아제르바이잔 대사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먼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투자 유치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건 중요한데 저희가 3산단 유치한 것처럼 4산단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유치되는 청년 인구 특단의 대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청소년 전담과를 만들어서 3조 원 투자 유치하고 5천 명 시내 체류 관광객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도 많이 끌고 오겠습니다.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세우겠습니다. 지역에서 해마다 제기되는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천시청의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수요를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공공병원 확충 계획 없다, 의견이 없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도농복합도시의 평균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의료 인력 공급의 증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영등촌 복회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무산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죠. 현재는 그 돈이 100%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2천억이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시비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건지. 제가 참 걱정스러운 거는 의림빛들 자연치유단지 관광객 수가 4년 전에는 300만 명으로 예상했다가 갑자기 100만 명도 안 되게 예측치를 바꿨어요. 80분간의 토론 시간 동안 팽팽한 설전을 벌인 두 후보. 선거 이후에도 제천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은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읍면동 154곳에 사전투표소 설치를 마쳤는데요. 장원석 기자입니다.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전통시장에서 바닥 민심 잡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상인들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사전투표 전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뚜벅뚜벅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김영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도 5일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집중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아달라며 사전투표 전 민심 공약에 열을 올렸습니다. 충청북도의 지방자치 권력을 바꿔줘야 한다. 대통령과 김영환 도지사 시대를 함께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도내 읍면동 사전투표소 154곳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6일 지방선거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없는 충북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충북에 무투표 선거구가 6곳 있는데요. 이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분들은 총 6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이후 별도로 실시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구성원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돌연 김병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윤건영 후보가 단일화 이후 후보 간 주요 공약 승계와 정책 공조를 통한 충북교육의 100년 대계를 저버린 채 승리에만 몰두하고 있고 특정 정당의 기대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은 자신들이 바라던 교육감의 모습이 아니라며 김병우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가 SK하이닉스 M17 라인 청주공장 증설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에 따르면 M17 라인은 내년 5월 착공해 2025년 5월 완공 예정이며 직접 고용 3,000명과 협력업체를 합해 4,500명가량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환 후보 등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국무회의급으로 격상시켜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천군에서 오는 2024년 63회 충북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충북체육회는 단독 신청한 진천군을 2024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확정했습니다. 진천군은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였지만 코로나19로 취소됐습니다. 단양군 매포읍 주민 300여 명은 오늘 단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마을 발전 기금을 관리해온 매포 지역 자치회에 모든 이사는 사퇴하고 새 이사진을 구성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신양해와 한일시멘트는 지난 10년 동안 40억 원의 마을 발전 기금을 출연했으며 매포 지역 자치회는 세차장과 농산물 판매장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해 1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나 주민 동의 없이 발전 기금이 쓰였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42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1,000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주 밀레니엄타운의 생명누리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장애인단체 연합회가 개최한 오늘 행사에서는 장애인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쓴 17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수여됐고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충북에서도 대학 축제가 3년 만에 부활해 코로나 이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청주대 총학생회 주관으로 어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우암대동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학생들이 모처럼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월드스타 싸이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는 오늘 밤에는 3만 명가량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일인 6월 1일과 현충일인 6일 청주랜드가 정상 운영합니다. 다만 현충일 다음 날인 7일은 조례 규정에 따라 문을 닫습니다. 청주랜드는 지난 3월 재개관한 이후 휴일 평균 4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은과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억 원대 고급 수입차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16살 A군 등 10대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군 등 4명은 어제 새벽 4시쯤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MW 차량을 훔쳐 달아났고 신고를 받은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차량에 설치된 추적 장치로 이들의 위치를 파악해 청주 영덕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아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3명도 검거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화면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